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해서 소음이 많이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을 시작하시느라고 다 정신들이 없으시죠?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스트리밍 대기 중입니다. 네가 그거는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지. 지금 켰어 이거.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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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잡음이 많이 들어가나요? 마이크를 가까이 댔는데.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려고 켰습니다. 잘 들리세요? 잡음이 그렇게 크지 않죠? 마이크 가까이 대서. 네, 잘 들으시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주저리에 떠들겠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방송이 미국 가기 전에 거의 매일 방송이 잡혔는데 방송 준비는 못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호주 원정단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호주 교민들 이렇게 하면서 신경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이런 구상을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걸리면 굉장히 돌변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도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팔았다면 정말 저는 지금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은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팔았다면 얼마나 팔지 않는 선택을 한 게 잘한 거죠. 원래 팔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튼 이 자원을 배분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점잖으셔서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선정되신 분들한테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선정되지 않으셨거나 페널티를 받으신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공항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변명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을?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살면서 여러 차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기적이 있죠, 삶에서. 여러 기적이 있는데 저는 2014년도 2월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쓰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 3시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면서 내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만큼의 확신을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확신을 계속 쭉 유지한 건 아니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졌다가 2017년 전에 좀 힘들었었죠. 그리고 2018년, 19년도 힘들었었어요. 머리로는 이제 확신이 있는데 몸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았던 거죠. 근데 2014년도에는 머리로도 확신이 있었지만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미치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제 자신에 할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얘기를 드리세요. 그때 저는 왜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돈의 규모는 사람들이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죠. 미쳤다고 할까봐 몇십조 이상이었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생태계가 이제 클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내가 그게 운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의 아주 초기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운동권에서 좀 방황을 하다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하다가 이건 좀 사람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철학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그래서 외국 책을 많이 읽다가 그 탈중앙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접하고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탈중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인터넷 초기에 저는 인터넷을 경험했고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30대 때는 사업을 한다고 나와서 모바일 인터넷 사업한다고 테헤란로를 뒤집고 다녔죠. 인터넷도 저한테 기회가 되지 않았고요. 모바일 인터넷도 스마트폰인데 그게 결국은 저한테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버티는 힘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 20대 때 인터넷 붐에서는 뭐 20대라는 게 좀 분주하잖아요. 제가 대학을 때려치고 뭐 할 수는 없었던 거고, 대학을 다 다니고 군대 갔다 오니까 27, 8이 됐으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세팅이 끝난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제가 어느 정도 원숙했고, 나이도 뭐 40대 중반이고, 그리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기회가 온 거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도에 불장을 구경했어요. 불장을.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불장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기업을 다니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떠들었는데, 결국 2017년도 8월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고요. 2017년도 6월달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 불장을 그냥 관조했죠, 관조. 근데 그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폭락을 보고 2018년도 6월달에 바로 제가 그 어떤 경로를 통해 저를 찾은 그 제 과 동기가 20년 만에 전화를 해서 어서 저를 보고 블록체인 전문가로 제가 돼 있다라고 해서 저를 보자 그래서 봤죠. 인천까지 가서. 근데 이 친구가 유전자 회사의 사장인데, 이 친구가 구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했던 게 접점이 뭐였냐면, 칼라드 코인을 유전자로 만들면 신원 증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 회사들이 투자는 많이 받아놓은 상태인데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키트는 아직 사람들한테 대중화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 유전자의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 연예인 유전자를 넣어서 비트코인 위에다 발행을 하는 걸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걸 칼라드 코인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자회사의 부사장으로 갔죠. 그래서 12억 투자를 제가 제안을 했고, 12억을 뭐 저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12억,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이죠. 12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2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빅의 메인넷이죠. 메인넷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계속 우리 친구를 괴롭혔고, 우리 친구는 어떤 스타일의 경영자냐면 진득하니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남들을 압도하는 그런 테크니션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늘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근데 우리 나이에 제가 우리 친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나이에 술을 계속 먹으니까 뇌세포가 많이 박살난 것 같아요. 왜? 굉장히 영민한 친구인데 감각도 있어. 감각이 있으니까 저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투자를 결정했겠죠. 그리고 과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식이, 비트코인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지식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제 쪽으로 끌어오는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득을 해놓으면 일주일 있다가 생각이 바뀌고, 설득해놓으면 일주일 있다 생각이 바뀌고, 설득해놓으면 일주일 있다 생각이 바뀌는데, 걔 주변에 있는 다른 보드 멤버들이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형편없었어요. 이 지적 수준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변에 더 많은 사람한테 설득을 당해서 결국은 저를 잘라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NFT 붐이 온 거죠. 그걸 저는 2020년도에 또 구경을 해요. 우리 친구는 이제 그 회사의 수익 모델을 잘 못 만들어내다가 1년 있다가 결국 경영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가 그 당시 저를 좀 그 회사 규모에서 10억은 큰 돈 아니거든요. 좀 믿고 밀어줬으면 우리는 남보다 더 그 NFT를 먼저 하는 거죠. 그것도 유전자를 넣은 NFT를. 그랬다면 2020년도 붐에서 좀 다른 그 국면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놈의 술 때문에 우리 나이에 술 먹는 분들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진짜 이제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작살나더라고요. 뇌세포. 안타깝습니다. 술이 아니었으면 2020년도 붐을 주도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 2014년도에 감격이 있는데 두 번이라는 불장에서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손가락을 빨면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우울했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2014년도에 그 감이 없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저는 LA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 왜 실망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이제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음번 불장이 내년에 될지 내후년이 될지 늦으면 내후년 빠르면 내년이거든요. 물론 패턴을 따른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김장을 담궈놨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 빨지 않는다. 김치찌개도 해 먹을 수 있고 겉절이도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다음 불장에서. 여러분들은 제 입장이 돼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3번의 물장인데 이제 김장을 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거를 팔지 않고 갖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지. 그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2번의 불장을 손가락을 빠고 구경꾼으로,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내가 구경꾼을 하려고 해서 구경꾼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의 직전에서 2번 다 좌절했어요. 진짜 2017년도는 워낙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치고 2020년 유전자 NFT는 정말 너무 아깝게 다 왔는데 좌절한 거죠. 우리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드 멤버들의 그 무지함과 그 나약함과 옹졸하게 그냥 그거예요. 자기 그거 지킬 수도 없는데 옹졸하게 자기 그 늦은 나이에 돌멩이 떨어졌다. 옹졸하게 늦은 나이에 자기네 그 영역 지키려고 외부에서 이렇게 CEO의 대학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것 자체 기분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뭐 알아볼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눈에 가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왜 안 되고 지금 저를 공격하는 애들이 공격하는 논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김장을 담궜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기분이. 김장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불장을 우리는 손가락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수리님 감사합니다. 손가락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구경자, 낙광, 간조자로 있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트잖아요. 비트코인이 아니면 아트잖아요. 근데 이게 아트 현상이 이제 저들이 왜 이렇게 이걸 싫어하냐면 저들도 알아요. 직관적으로. 이게 타당해서가 아니라 아이트기 때문에 또 내러티브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그냥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죠. 근데 비트코인 내시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한 게 기다리는 거는 비트코인이 기다리고 올라가는 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알트들은 10배, 20배 뛰거든요.
근데 오태민이 만든 저 알트는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하는 오태민이 만든 데다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 보이거든. 수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거예요. 올바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지 알트인데 그럴듯한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유가 된다 벌써 화가 나겠지. 그러면 단순하게 올라타면 되잖아요, 그죠? 타만님 낭만 있는 여행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올라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오늘 이 라방을 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 주변에 2014년도에 책을 주고 협박하고 내 가까운 친구들은 뭐 제 성격을 대충 파악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가까우면 에이씨 말 안 들을래?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2020년도 분장에 한번 쭉 주변을 탐문했어요. 누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나? 진짜 몇 명 안 되더라고. 몇 명 안 되는데 이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이들만 갖고 있지? 어차피 오태민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오케이. 뭐 워낙에 주변에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으니까 비트코인. 근데 오태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출발선이고 내가 얘기를 했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얘기하고 덜 얘기한 건 있겠지만 그거는 뭐 제가 뭐 편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근데 뭐 제가 여기서 통계적인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이유. 예를 들면 뭐 그런 신에게 선택이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더 착하든가 아니면 뭔가 그 덕을 쌓았던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작위더라고. 무작위. 그러면서 참 저는 인생에 대해서 겸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뭘 알고 갖고 있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갖고 있으려니까 갖고 있는 거니까 저분들에게도 인간관계가 없다면 나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2014년도에 대성학원에서 잘리지 않았으면 저도 바빠서 비트코인 지나갔고요. 몇 번의 그런 우연이 겹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호주의 교민 한 분하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적어도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생태계 초기거든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한 저는 운이에요. 그럼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막 하려고 발견한 애들은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네? 2011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애가 비트코인 노트북 채굴하는 걸 보고 자기도 채굴했다가 그 노트북 채 버리고 온 사람도 이게 실력의 운이에요. 우리 다 100% 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 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모빅을 가지고 펌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모빅이 진짜 뭔가 빅등이야. 이게 진짜 비트코인 초기를 구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의미 있는 가격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주도 와서 받고 호주 와서 받은 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산이 있다고 치자고. 자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저를 만나신 거예요? 친구가 뭐라 그랬어? 우연히 열렸죠. 근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지금 저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죠? 운입니다. 그리고 기적이죠. 만약에 노빅이 의미 있는 가격을 받는다. 저를 지금 모여가지고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모여가지고 저를 매주마다 신문 애들, 쟤네들이야말로 저를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죠? 그 저를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쟤네들이 실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보다? 글쎄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모빅이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이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할 역할은 끝났는데 저는 더 크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아무도 말 안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가장 밑바닥에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마저도 인생에서 기적이, 특히 자기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가시가. 거기서.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생에 대한 태도가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한참 먹을 때, 3달 전, 4달 전에. 쟤네들이 저보고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사회 실험을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 깠잖아요. 원래 사회 실험을 할 때 심리학과에서 할 때는요, 속입니다. 그냥 네가 피실험자라는 것만 약속을 하고 나머지는 다 속여요. 그렇게 의뢰 속아서, 왜냐하면 대조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걸 실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자체가 실험이었던 거나 뭐 이래요. 네. 다릅니다. 유지현 씨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속인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오태보스 재정도 매달 까고 제가 이렇게 다 소외를 말씀드리잖아요. 속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건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거래나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이 역사적인 실험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역사적인 실험에 여러분들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에 참여해주신 대가로 제가 그 가치를 갖게 될지 못 갖게 될지를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빅을 드린 거죠. 근데 너무 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실험에 실시험자로 참여를 하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험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관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거래나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끝났어요. 사실 제주도에서.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가 지금 매일매일 변하겠죠. 당연히 비트코인도 변하고 비트코인보다 질량이 훨씬 작으니까 훨씬 더 큰 폭으로 변하. 어쨌건 유의미한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 역할은 끝났어요. 그리고 실험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스튜어번트라는 친구가 비트코인 10,000개를 받고 피자 2판을 그 당시 3만 원이 안 되는 피자 2판을 미국에 보냈다는 거 초딩이. 그리고 나서 1년이나 있다가 30배인가에 비싸게 그 만 개를 팔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첫 거래로 알고 있는 피자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로부터 2012년 그러니까 비트코인 1달러를 넘고 10달러 문을 두들기는 시간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보낸 겁니다. 저는 스튜어번트 이야기를 지혜족보에 쓰면서 스튜어번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라자루스 얘기를 했죠. 라자루스가 북한의 핵코 이름이 라자루스인데 개 이름 다 까먹었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거든요. 그 10,000개를 준 사람? 이 10,000개를 준 사람이 자기가 그래픽 카드로다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채굴 게임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뿌리고 싶어가지고 만든 이벤트가 피자 이벤트고요. 이 친구가 그 이후로도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뭐 건덕지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런 이벤트를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한테 비트코인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었는데 반감돼서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채굴자들도 그래픽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CPU에서. 기술이 확산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줄어드는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로 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하물며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시간이 미끄러지는 그 안에서도 그 피자를 10,000개를 주고 사 먹은 친구가 몇 개월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의 한 2년 역사를 압축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관악산에서 주었던 50개하고 지금 제가 미국의 교민들하고 호주 교민들 드린 50개는 완전 다른 50개입니다. 그 같은 50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실험을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50개를, 그냥 100개 중에 아무 관심 없을 거예요. 패스해서 왜 와? 내가 그 비행기 타고 아이 뭐 어떡이냐 내가 얼굴 한번 가볼까? 근데 너무 멀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관악산에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얻고 싶으니까 개수에 관심을 갖는 거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받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지금보다 더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경쟁으로 가는 것이 운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치죠. 호주에서 제가 모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드린다. 50개씩 뭐 미친놈이 있다고 치자고 50개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겠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제가 완전히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 50개씩 종이 지갑에 넣어서 호주에 가서 뿌리면 여러분한테 가겠어요, 순서가?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어쨌건 경합이 될 거 아닙니까? IQ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근력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노래 자랑을 하든지 논문으로 심사를 하든지 키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여러분이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50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정도만 성공했고 아직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0개를 받는 것도 이렇게 뻑뻑해진 이유는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악산에서 주는 50개하고 지금 가서 주는 50개를 같은 50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아니 저게 왜 같지? 그 얘기는 뭐냐면 2009년도 비트코인을 발견한 애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개수하고 2013년쯤 돼가지고 생각하는 개수랑 개수 대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같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으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50개는 비트코인이 오작가도 없는 빡빡한 가운데 드린 50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관악산에서 50개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때릴 수 있는 50개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이 실험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한 달 남은 호주에는 안 나타나면 되잖아요. 안 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확실해. 3월이라는 굉장히 불확실했을 때하고 지금 앞으로 한 달 남은 행사를 같은 그러면 왜 모빅 원정단은 우대하냐? 모빅 원정단은 한 달 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 많은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호주 안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의 지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 공감대가 적다 보니까 굉장한 오해가 전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모빅이 성공할 거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은 정당한 자료를 가진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99%의 운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오태민을 만났고 실력으로 오태민을 이해했고 실력으로 오태민을 따라다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인데. 내 과동기들이요. 내 과동기들 나하고 30년 지기인데 과방에 제 모빙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걔네들 저하고 친합니다. 저 인간하게 별 문제 없어요, 걔네들하고. 뭐가 실력이에요? 아무 실력 없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없는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여러분들 기적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실험은 기적이 아니죠. 과학인데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물론 이게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대박을 친다 치고 이게 꼭 모든 사람한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 인생에 이게 독이 될지 해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어떤 도약대가 될지는 저는 확신이 없어요.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믿지는 않지만 팔자라는 걸 저는 믿지 않지만 그릇은 믿거든요. 사람이 그릇에 넘치는 뭔가가 생기면 그 시스템 파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지식 플러스 이런 빅딩이잖아요. 지식과 실제로 돈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제가 팔팔했던 30대에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저 굉장히 위험한 경사면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30대 때 여러분들과 누리는 이런 인기, 지명도, 이런 주목을 제가 받았다면 저는 아마 감당 못하고 파괴됐을 거예요. 까불다가 아마 추락했을 겁니다. 저격당했을 거예요. 50이 되고 50이 중반이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애정과 이거를 그냥 한 달 떨어져서 제가 보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고 나도 왜 여기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한다. 또 사명을 오해하지 마시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중개 중심성으로서 여러 개를 제 책 얘기했잖아요. 금융하고 지정하고 비트코인을 엮을 수 있는 중개 중산. 제가 비트코인을 세계 최고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융을 세계 최고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정하고 세계 최고로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으로 2023년 현재 스코어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제가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이 교집합은 물론 이제 곧 뺏기겠죠. 또 저보다 훨씬 더 IQ도 좋고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금방 따라올 텐데 운도 실력이니까 뭐 운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뭐 너무 바빠서 다른 일로 여러 가지 기적의 조합이 돼야 돼요. 한가해야 되고 머리가 받쳐줘야 되고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한가한데 지적 호기심이 있고 백수야. 그거 되게 드물거든.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스코어. 그러니까 그걸 중개 중립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집합 그런 사명이 있지만 제가 이거를 만약에 30대 했다면 이렇게 해석 안 했겠죠. 아 내가 잘나서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거야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 행운을 이게 행운이 일어난다고 저는 전제하고 말하는 거지만 어쩌면 아니할 수도 있어요. 행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독이 될지 해가 될지는 과실이 될지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실력 같아요. 내가 보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파괴될 겁니다. 그때 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실험하고 이 비트코인을 재현한 거는 일단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당분간 논문을 쓸 만한 여력도 없지만 책으로는 쓸 생각인데 이 과정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차원인 겁니다. 다른 차원.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제 주변에 떠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반드시 빅딩이 되는데 언론사들이 너무 좋아할 거다. 제 예상이 틀렸는데 언론사의 핵심 경영진들이 이렇게 멍청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한테 뺏겨놓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또 똑같은 짓을 할지 몰랐지. 이런 겁니다. 저는 인터넷을 유료화 논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스토리를 잘 압니다. 인터넷이 무료로 쫙 뿌렸는데 다들 투자는 받았는데 프리첼 같은 거 유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 이게 현금 유동성 없는 것 같아. 자본 투자 받아가지고 계속 버티는 건데. 그래서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데 유료로 전환하는 애들은 다 망했죠. 유료로 전환하지 않고 버틴 애들이 성공했어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은 거죠. 그때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광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배하는 거죠. 그때 아이디어가 한 2000년대 초에. 근데 광고가 너무 그 인터넷 광고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똑똑해졌지만 그 기업들 입장에서 광고 입장에서 신문이나 TV에 내는 것보다 너무 이게 뭐라 그러지 오버헤드 코스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표적이 특정이 안 된 거야 표적이. 그런 논쟁을 제가 20, 30대에 봤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은 광고로 굉장히 표적을 주고 할 수 있는 툴이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좀 배경식 필요하긴 해. 어쨌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광고를
만들어서 TV에 방영을 하는데 그 TV에 방영하는 광고를 보도록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광고가 나오는 동안 그 코인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가 나오는 동안 그 광고에 QR 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광고를 보면서 그 QR에다 갖다 대면 선착순으로 코인이 쫙 떨어지는 트랜잭션이 쫙 이렇게 킬 수가 있거든요. 선착순으로. 이걸 2014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네이버나 카카오로부터 하고 그거 광고료를 분배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 키핑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네이버가 실제로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고 어떤 기사를 위로 올려줄지 이걸 네이버나 구글이 정하는 건 네이버나 구글이 광고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받아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아티클마다 페이먼트가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된다거나 혹은 이렇게 표적 광고가 만들어지면 굳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정거장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광고주들이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 신문사나 언론사가 자기의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표적 집단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걸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내년까지 생각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 중에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 모비게 홀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군소하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1,400만 개를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어딘가 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냥 설명 필요 없는데 그런 데만 저 가격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공항에 다 도착했네요. 네, 이 주저리 떠들었고요. 여러분들도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박복해지고 재수 없어집니다. 그 재수 없다. 진짜 운이 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에 대한 애티튜드가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열심히 사는 건 있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하는데 기적을 믿어야지 재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복권 사고 뭐 운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벌어지더라고요. 기적을 믿으세요. 삶에 대한 애티튜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된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은 일어나요. 네, 여러분 애를 잘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